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이 숨을 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 이 심장을 위험하게 하는 이 3대 인자가 바로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 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이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심장병의 위험을 4배나 증가시키는 이 고지혈증, 과연 어떤 질병인지 또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 귀 기울여 주시고요. 또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진병원 심장내과 조윤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앓고 계시는 질병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좀 깊게 들어가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고혈압 못지않게 많은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이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고지혈증 먼저 어떤 질병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속에 그 지방 성분이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뭐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인 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이 되면 결국 이것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벽을 좁게 하는 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질 성분 중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요. 이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보시는 그림처럼 혈관벽에 이렇게 마치 하수관에 높이물이 껴서 막힌 것처럼 조금씩 쌓여가는 병이 동맥경화증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심장 쪽에 생기게 되면 그게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고 머리 쪽에 생기게 되면 그게 뇌졸중이 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가장 이런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가장 맞는 말인데 말도 좀 어렵고 또 그게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고지혈증은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이 뻥 뚫려 있어야 할 그 구멍이 콜레스테롤들이 쌓이면서 점점 막혀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 또 저는 어디선가 이 콜레스테롤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무조건 안 좋다고 다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말인가요? 콜레스테롤 안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총 4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총 콜레스테롤에서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이라고 불리는 TG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보통 우리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부르는 네. 건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혈관벽에 자꾸 쌓이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거꾸로 이렇게 혈관벽에 쌓아져 있던 콜레스테롤을 가져다가 간으로 가져다는 작용을 합니다. 즉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중성지방이 있는데요. 중성지방은 또 다른 기름 종류이긴 하지만 이 중성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도 더 많아지고 그 성분도 더 그 동맥경화증을 잘 일으키는 그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높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 중성 지방은 높으면 안 되는 거고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이 함유된 음식은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이 고지혈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고지혈증에 걸렸다 하면 이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치료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생활요법으로 해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해야 되겠고요. 네.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환자가 자기가 가진 병에 따라서 치료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치가 이런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해도 도달되지가 않으면 결국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이 3가지 치료 방법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 운동 치료예요. 그만큼 운동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운동 치료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식이요법의 효과도 훨씬 좋아지게 되고
또 결국은 체중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게 몸 안에 돌아다니는 지방 성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가장 문제가 되신 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들면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고지혈증이 저절로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 나이가 드셔서도 체중이 늘 가능성이 줄여지기 때문에 운동요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운동 종류로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뛰는 거라든지 빨리 걷기, 뭐 수영이나 자전거 운동 같은 것들 하시는 게 좋고요. 한 일주일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돼 있고 네. 한 번 하실 때 한 30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이렇게 쉬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강도를 줘서 숨도 좀 차고 가슴도 뛰고 얼굴도 붉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운동이 좋겠습니다. 너무 편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 숨이 찬다 하는 정도로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씩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 운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또 이 식이요법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이 고지혈증 아무래도 이 먹는 것과 관련이 깊은 병이잖아요. 먹는 거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고지혈증 자체가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식이요법이 모든 고지혈증 치료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으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자기가 하루에 먹는 그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봐서 하루에 먹는 지방량이 전체 양 중에 30%가 안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또 음식 중에서 일일이 이제 식품 라벨 뒤쪽을 다 살펴봐가지고 거기에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네. 대표적인 음식으로 버터나 치즈, 우유,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먹는 콜레스테롤 양도 좀 조절이 필요한데 네. 하루에 300mg 이하로 줄여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나이 많으신 연세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외래 치료하실 때는 어르신들께 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 비계나 지방들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떼어내고 네. 살코기만 위주로 해서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닭 같은 경우에도 껍질하고 지방층 다 제거하고 먹고 가급적 튀겨서 드시지 말고 쪄서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이 한국인이라면 정말 이 육류 참 좋아하잖아요. 예. 이 고지혈증 걸렸다고 해서 육류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비계나 이 지방 부분은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튀기지 말고 이 굽거나 이 쪄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하루 드시는 양의 30%는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지방이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운동과 이 식이요법으로 잘 관리를 하셔도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치료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 방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제 남은 방법이 이제 약물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운동요법도 하고 식사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통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했을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치가 있는데요. 그 목표 콜레스테롤 수치가 도달되지 않으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식이 습관이나 생활법 그리고 약물 치료까지 다 해서 충분히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춘 이후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들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고지혈증 앓고 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심장내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먼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619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고지혈증은 유전될 확률이 높은 병인가요? 아버지께서 고지혈증을 평생 앓으셨는데 걱정이 무지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예, 뭐 유전된다고 물어보시면 아니다가 답이겠고요. 네. 하지만 가족력은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 집안에서 드시는 음식이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게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시는 건 사실입니다. 또 특이하게도 이제 경우에 아주 드문 환자들이긴 하지만 유전자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님께서 그렇게 지나치게 높은
고지혈증이셨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본래 이 유전은 아니지만 이 선천적으로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심하게 아버님께서 이 질환을 앓으셨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사실 이렇게 유전인지 아닌지 이렇게 착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가족력 때문이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예. 밥을 먹고 또 예. 식습관, 생활 습관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같은 질환을 또 같이 앓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버님께서 이 짠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다면 지금 이 문자 주신 분들께서는 좀 예.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이 다음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67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고지혈증 환자에게 사우나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싹 빠진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궁금해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사우나는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우나를 하신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는 뭐 고지혈증을 치료하실 수는 없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식이요법과 꼭 운동요법을 병행하셔야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사우나 오래 하셔도 치료하는 데는 도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고기도 많이 먹고 또 짜게 먹는 습관이 몸에 밴 우리 한국인들, 이 고지혈증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좀 바른 생활 습관으로 내 건강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외에도 꼭 명심할 것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 20세가 넘으면 적어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번이라도 높다고 얘기를 들으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이나 고지혈증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매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수치에서 만약에 높다고 판정을 받으시면 의사분께 꼭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또 각 환자분에 따라서 목표 수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식이나 운동요법으로 충분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우리 동네 건강주치 시간이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라는 점이거든요. 우리 한국인들 식습관이 고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 받으시고 꼭 생활 습관도 그리고 식습관도 건강한 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부터는 이 고지혈증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궁금증 좀 추려서 여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나는 이 육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예, 뭐 그런 경우가 자주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네. 그 환자분 중에 이제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네. 고지혈증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어떻게 고지혈증이냐, 네.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 말은 이제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 뭐 아니면 스님들도 고지혈증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어떻게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거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음식물을 먹어서 몸 안에 섭취되는 콜레스테롤 양은 전체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60%는 우리 몸에 있는 간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몸에 충분히 남고 남아있는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든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간에서 그걸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기가 아니더라도 포화지방산이 너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재활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빵 좋아하시는 분들도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팜유라든지 코코넛유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셔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콜레스테롤 만들어진 걸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간에서 분해를 하는데요. 결국 간에서 이런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채식만 하신다고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내가 이렇게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도 나는 고기 안 좋아해서 콜레스테롤 낮을 거야 라고 방심하시면 안 되겠어요. 정말 이 스님까지도 이 고지혈증의 위험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꼭 정기적인 검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실시간으로 문자 주신 시청자분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923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약을 먹고 있는데 중복해서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정형외과에서 드시는 약이 무슨 종류인지를 좀 알아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쓰시는 진통소염제라든지 그런 약들과 고지혈증 약은 같이 중복해서 드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진통소염제와는 이 같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셨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약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 그래서 약을 찍기 전에 꼭 의사분한테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약제를 꼭 설명하시고 약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생각 중에 이 고지혈증 약도 먹기 시작하면 고혈압 약처럼 평생을 먹어야 하나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사실 이제 저한테도 외래에서 많이들 질문하신 거고요. 이 정도 치료였으면 다 치료됐으니까 그만 먹어도 되지 않겠냐고 네. 거꾸로 물어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자체를 만든 이유가 이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말이고요. 뭐 특별한 병이 있다, 가령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병이 있다 그러면 그때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지만 그 병을 치료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시는 대부분 원인이 비만이나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같은 이런 질환과 같이 동반된 경우는 평생 지속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약물 치료도 하면서 관리를 해야겠지만 약제를 중단하게 되면 결국은 서서히 다시 상승하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약을 끊지 말고 평생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 고지혈증으로 무슨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 끊고 싶은 유혹이 많으실 텐데요. 예, 앞으로 이를 위해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꾸준히 약은 드셔야 한다라는 예.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앞서서 이 음식 조절 관련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 동물성 기름 말고도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이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기름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 참기름, 들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예.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성 기름은 좋은 기름이고 동물성 기름은 나쁜 기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뭐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식물성 기름에는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동물성 기름에는 포화지방산이 많고 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작용을 하고 불포화지방산은 약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식물성 기름 좋은 기름, 동물성 나쁜 기름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음식 중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적지만 포화지방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으면 결국 콜레스테롤 같은 걸 올릴 수가 있고요. 또 식물성 기름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야자유나 코코넛유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50%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성 기름하고 거의 똑같은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만 식물성 기름이지 동물성 기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야자유나 코코넛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프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고지혈증이다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 가급적 블랙커피 드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라면이라든지 스낵, 빵 이런 종류도 들어있으니까 가급적 섭취를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식후에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드시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 고지혈증 앓고 계신다면 이 믹스커피 절대 금물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또 이 앞서서 이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이 처음 말씀드린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술에는 HDL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HDL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술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그게 뭐 연구를 다 해보니까 술을 하루에 적당량씩 꾸준히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죠. 근데 네. 이제 적당량을 드신다는 게요. 사실은 하루에 드신 양이 2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잔 이상을 먹게 되면 그 올라가는 효과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음주를 드시되 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간 나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겠다고 하루에 2잔씩 꾸준히 음주를 하신다면 고지혈증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더라도 또 다른 질환에 노출되실 수 있으니까요. 술은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을 병행하셔야겠죠. 또 어디선가 이 고지혈증 약과 관련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고지혈증 약은 먹으면 잇몸에 궤양이 생기고 또 구멍이 난다. 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헛소문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뭐 사실 이 질문 듣고 정말 당황했는데요. 네. 예, 어느 방송인가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부작용은 거의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고지혈증 약은 대표적인 약제가 스타틴이라는 약제인데 네. 이 약제가 뭐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약이지만 아주 드물게 근육 통증이나 근육염이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고지혈증 약을 드셨다고 하는데 이 근육 통증이 생긴다든지 그러시면 꼭 의사에게 말하고 약제를 변경하시거나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셔서 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그 보험공단에서 신금할 때 한 3년 전에 고정을 잃다 그래가지고 네. 그 프로젝트 아스피린을 지금 한 몇 년째 먹고 있는데 그걸 계속 먹어도 되는가 하고 전화드렸어요. 아, 네. 3년 전부터 이 약을 계속 예. 복용하고 계신데요. 예, 예. 여기 보니까 뭐 한 6주에서 8주 정도가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네.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떤가요? 그 질문이 제가 정확하게 안 들렸는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 네, 3년 전에 이 고지혈증 판단을 받으시고 예, 예, 약을 지금 계속 복용하고 계신 거죠? 프로젝트 아스피린이라고 하얀 프로젝트 당기증입니다. 아스피린이라는 예, 예.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근데 이렇게 아, 쭉 먹어도 괜찮냐라는 질문이세요. 예.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는 아스피린 제제는 처방해 주시는 이유가 다 있으실 건데요. 아스피린 프로텍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스피린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속에 그 피떡 같은 걸 안 생기게 하는 약이시기 때문에 예, 꾸준히 드셔도 무방하신 약입니다. 계속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계속 드셔도 문제 없는 약이라고 하니까요. 이 관리 위해서 꾸준히 계속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예. 잘못된 식습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 우리나라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기본적인 혈압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수치를 기억하고 계신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기의 혈당 수치가 얼마가 되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됐던 게 이제 고지혈인데요. 고지혈 중에서 건강검진을 하시고 나서 꼭 나오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디 병원에 가서 꼭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뭐 식사요법이든 운동요법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요법을 꼭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곧 있으면 이 다가오는 설 명절, 이 식사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무너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고지혈증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명절에도 조금 주의 기울이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명지병원 심장내과 조윤영 교수님과 함께 고지혈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지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연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